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없어졌다는 황당한 이야기. 오늘 저희가 읽어볼 러시아 작가 고골의 작품 코의 줄거리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보았던 작품 외투 역시 고골의 작품이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어 고골의 작품을 연달아 읽게 되었습니다. 고골의 코, 오늘 책임남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골의 코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3월 25일 아침, 식사를 하던 이반은 잘 구워진 빵에서 누군가의 코를 발견하고는 경악합니다. 코의 주인은 8등간 공무원 코발료프의 코였는데요. 본인이 이발을 담당하는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내가 빵을 굽는 과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없는 코가 나와 이반은 크게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거리를 배회하던 이반은 묘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어 코를 몰래 버리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내바강 근처에서 코를 버리고 급하게 떠나지만 이를 경찰이 발견해 결국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려는 것 같던 찰나 이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이반이 코를 버렸다는 사건이 묻혔다는 작가의 말과 함께 1부가 마무리됩니다. 2부는 코의 주인공 코발료프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코발료프는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향해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해 공무원이 된 사람인데요. 항상 자신의 외모를 다듬는 데 온 신경을 쏟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아침, 거울을 확인한 코발료프는 본인의 코가 없어졌음을 알아차립니다. 당황한 코발료프는 코를 찾으려 가진 노력을 하던 중 길거리에서 자신의 코를 발견합니다. 본인보다 높은 등급인 5등관의 제복을 입고 있는 코를 보고 주춤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코에게 말을 걸어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다만 코는 주제를 아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합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를 찾는 광고를 내기 위해 신문사와 경찰서에도 찾아가 보지만 신문사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신문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다며 거절당하고 경찰서에서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 코발료프에 대한 굴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위로를 한답시고 코발료프에게 코담배를 권했지만 오히려 코발료프에게 굴욕감만 느끼게 해주었죠. 이후 코발료프는 코를 훔쳐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고 자신과 혼담이 오갔던 여식의 부모인 포스토친 대령과 그 부인을 의심합니다. 코발료프와 대령의 딸 모두 서로 결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었지만 코발료프가 확답을 주지 않은 채 상황을 질질 끌고 있었거든요. 분노한 코발료프는 부인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본인은 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상심하던 와중 경찰관이 코발료프의 코를 발견하고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코발료프는 코를 붙이려 가진 노력을 하지만 이가 통하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의사조차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과 동시에 누군가의 코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도시에 퍼지며 2부가 마무리됩니다. 3부는 1부와 2부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4월 7일 영문도 모르게 코발료프의 코는 붙어있고 코발료프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전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무리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거대한 우리나라의 북쪽 수도에서 일어났다. 이 일 속에는 진실적이지 않은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이와 비슷한 일은 세상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골의 코는 끝나게 됩니다. 코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둥, 줄거리를 듣는 중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책으로 접하게 되면 그 당황스러움은 배가 됩니다. 고골의 코는 흔히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드는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배경 속 비현실적인 사건은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낳는데요. 이는 문학에서 흔히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이 개념은 러시아의 문의학자 빅토르 시클롭스키에 의해 처음 정의된 개념인데요. 장르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기존의 익숙한 구조에 변화구를 주어 흥미 또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엇에 의해 어떤 이유로 인해 사건이 일어난지도 밝히지 않은 채 우리의 신체 부위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사건은 플롯에 변화를 준 구성으로 독자로 하여금 낯선 느낌을 느끼게 하는 데 충분한 장치를 할 수 있겠죠. 이 기법이 활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갑자기 바퀴벌레를 변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두 소설을
자주 연관지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코어의 환상성 때문일까요? 코는 그 제목에서도 신비로움을 드러내는데요. 본 작품의 제목은 러시아어로 노스입니다. 코의 러시아어인데요. 이 노스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쏜, 즉 꿈이라는 러시아어 단어가 됩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원래 꿈이라고 제목 지으려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아가 본 소설의 시작과 끝은 각각 3월 25일과 4월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두 가지의 달력을 동시에 사용했는데요. 율리우스력 3월 25일과 그레고리력 4월 7일은 같은 날입니다.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면 앞서 말했던 꿈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에 대한 작가의 해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작가가 원제를 꿈으로 지으려 했다는 점, 그리고 작품 내에서 굳이 날짜를 뚜렷이 지정해 놓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는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코발로프는 고골이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코발로프가 길거리에서 본인의 코를 마주친 대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 아무리 코가 제복을 입고 자신보다 계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코인 것을 알면 주춤하지 않고 코를 붙잡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코발로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권력에 굴복한 작은 인간일 뿐이었죠. 이에 더해 코가 없어지고 절규하는 장면에서 코발로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소위 외모지상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부잣집 여식들을 꼬셔 성공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어 도시로 올라온 코발로프를 보면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번 외투 영상에서도 언급된 인간상인 작은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초현실을 넘어서는 고골의 코, 재미있으셨나요? 고골의 대표작인 만큼 광인일기, 외투 등과 함께 읽어보시면 겹치는 지점을 발견하는 등 러시아 문학을 한층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